아까 2차 계엄 우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탄핵 또 체포 구속 이게 연달아서 일어나야 되니까 이번 토요일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일주일이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거죠. 지난주에 멍청한 짓들을 해갖고.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 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분노스럽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또 한 번 네. 그 이른바 뻘짓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국힘에서 네. 토요일 날은 순리대로 헌법과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 수기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놔둬요? 이게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잘못된 결정 때문에 판단력의 그 미숙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네. 아니 대한민국. 어느 나라 국가 정상이 윤석열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상대로 외교를 하고 정상 외교를 받아주겠냐고. 아무도 안 만나요. 그렇죠. 안 만나줘요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그거 상식 아니에요? 참. 친이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네. 사람을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상대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 아니면 우리 우방국이라는 이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지금 한국에 있는 이제 미국인이죠. 뭐 예, 예, 미국 예. 국적자고 백인이고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인데 네. 그 모 미국인한테 들었는데 그날 평택에 있는 미 8군이 출동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야. 거의 그 조선 말에 있던 상황 비슷해질 수가 있었던 건데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엄군이 출동을 해갖고 그렇죠. 하니까 어. 아니 마샬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전시 작전권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 사령관에게 있는 거죠. 한미 연합사 사령관은 네. 미군이에요. 부사령관이 이제 한국군인 것이지.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엔 사전에 저는 논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네. 미군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이 상황은 사실은 한미 동맹을 깬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네. 와,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이 일이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을 깨버린 벌어졌어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예. 출동 준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잘못하면 한미 양국군의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린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근데 그거를 대통령직에 그냥 놔두면서 뭐 2월 하야를 네. 선택할지 3월 하야를 선택하게 해주자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거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던 것 자체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했던 것이고 이런 아까 윤석열 담화도 봤듯이 헌재에서 뒤집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 주장은 이렇고 이 내 말이 맞아 헌재에서 뒤집을 거야. 변호인도 이제 다 구성하고 있어. 이런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에이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수괴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계속 하라고 결정하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근데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니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박선영도 진실화의 갖다 놓고 처형 헌법재판관에 처형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이 9대 0으로 탄핵 결정이 나왔잖아요. 구대영 대단했죠. 그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네,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우리가 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봤지만 예. 참 그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분이잖아요. 일단 뭐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주 예. 독실한 크리스찬 정말요. 네, 보수적인 데다가 사람이다. 뭐 다른 이른바 안보관 네. 뭐 안보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독특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인물도 그때 탄핵 찬성했어요.
왜냐? 국민적 여론이 무서웠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그 소수 의견을 내거나 어떤 네. 자기 의견을 낼 때 실명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결정문에. 박제가 되는군요. 네. 네. 실명으로 다 누구의 의견 해갖고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이것도 9대 0이에요. 보다 많아. 9대 0이에요. 그래요? 보나 마나. 아니 어떻게 대통령에 네. 그냥 놔두자는 의견이 나오겠냐고 이게 사안이 이런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조마조마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죠. 조마조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거리에 촛불을 든 네. 그리고 응원봉을 든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탄핵해야 된다. 제발 체포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집회 모습 또 행진하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의원님은. 그게 그나마 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총뿌리 앞에 막아서는 네. 뭐 군인의 장갑차, 군인들이 탄 버스 앞에 들어 눕는 시민들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네.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게 또 한국의 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 네. 도대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지금도 그 의문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대단한데 국민들이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예. 이 열망과 이 의지, 예. 이 추운데 나와서 이제 예전에 8년 전에는 촛불을 정말 네. 들고 LED 촛불 이런 건 있었지만 그때도 촛불이 주 어떻게 보면은 응원 도구, 탄핵을 염원하는 그런 그렇죠. 도구였는데 지금은 응원봉이 나왔어요. 형형색색의 응원봉. 이것도 한 단계 더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국민들이. 예.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서울의 봄이 IPTV 역주행하고 있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영화인 줄 알았더니 현실로 보이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 한번 경험하고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체화가 된 네. 거죠. 딱 이게 몰입이 되는 거죠. 예. 딱.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70년대 중후반생들만 해도 잘 몰라요. 맞아요. 12.12 사태라는 거를 기억에 전혀 없죠. 의원님 기억 그래도 저는 기억해요. 기억 좀 나세요? 예. 그래도? 아니 물론 그때 저도 어렸을 때입니다만 기억은 해요. 어렴풋이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군인들이 예. 막 나오고 왜냐면 했던 거. 11.6부터 네. 11.6부터 12.12는 까지, 기억이 예. 다 나요. 근데 5.18은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그때만 해도 네. 언론에서는 광주 폭동이라고만 보도가 됐지 정확한 실상은 보도가 안 돼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 12.12는 그 머리 벗겨진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와이프만 해도 잘 모르더라고. 기억을 못 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맞아요. 그때는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럼요. 지금 70년대 40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중후반은 몰라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서울의 봄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뭐 손에 그야말로 네. 땀을 쥐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때랑 지금 달라진 거라고는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그렇죠. 이 유튜브, 오마이 TV도 그때 개엄 날 66만 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와, 보고 이 현장을 지켜보는 이 시민들, 뭐 국외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정말 지켜보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군인들 온 게 헬기 날아다니는 게 그 상황에서 계엄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니 쿠데타가 실패했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있으니 잘했다고 지금도. 저러고 있으니 참 문제적 인간이죠. 문제적 인간이다.
자 이제 출국 금지는 돼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출국 금지 얘기도 많이 좀 하더라고 그거 필요하다. 해야죠. 네. 그것도 이제 따라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죠. 아, 이제는 해야 네. 된다. 네. 해서 아니 이미 혐의는 뭐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가 네. 있으니까 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 주 주말에는 탄핵이 된다고 뭐 봐야겠죠?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국힘 의원들이 대단히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만 네. 저도 요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국힘을 한 1년 전에 탈당하길 잘했다라고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만약에 지금 제가 국힘에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아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겠더라고 보니까. 그렇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보니까 한 국민의힘 의원 네. 자녀가 문자 보낸 거 그게 촬영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틴다니까요. 예. 왜냐면 가족들이 난리가 나요. 다른 사람 아니면 지역구 네. 주민한테 항의 받고 이런 거는 뭐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데, 가족, 딴 사람도 아니고 자녀한테 비난받고 욕 먹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저도 진짜 가슴을 쓸어내린 게, 야, 네. 내가 여태까지 국힘에 있었으면 네. 아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청년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 지금. 아니 청년들 우리 젊은층 특히 MZ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 국힘 소속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진짜 그래서 야, 내 탈당하기 진짜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참 김용남 의원님은 국민의힘에 안 어울려요 이런 댓글을 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05명의 의원들 일면에 신문 일면에 네. 그 사진이 나올 정도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못 버틸 거다.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날. 못 버티고 지금 저희도 오마이뉴스에서도 각 지역별로 탄핵 표결 불참한 의원들의 모습을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저희는 지역별로 지역별로. 예, 했는데 국민들이 다 이제 기억을 해요. 어느 지역구에 누구구나 이걸 다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틸 것이다. 자유투표나 아니면 탄핵 당론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김용남 의원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목요일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 신기한 일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탄핵 이후에 좀 밝은 표정 저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순리대로 될 겁니다. 네. 토요일날 탄핵소추안 통과되면서 직무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네. 다음 주쯤에는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다음 주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